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3.2일체 윤석열과 검찰 그리고 국힘당, 놀랍게도 한편의 범죄 스릴러 같은 일이 같은 날 현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권선동 국힘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를 향해 쌍방울 유착 의혹을 제기한 지 6시간 만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아무리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대놓고 벌이는 당정검 환상의 콜라보가 역대급 정치보복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길 기다렸다는 듯 당대표로 취임한 지 불과 4일 만에 일사불란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시기를 조율했다는 거죠. 당대표 취임 4일 만에 정기국회 첫날, 그것도 추석 전 6일 소환이라는 정치검찰의 기술을 보여줬는데요. 추석밥상에 이재명을 올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윤석열의 정적 죽이기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 컴퍼니 2곳이 사들였습니다. 이 중 한 곳의 사회이사는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자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비 20억 원을 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했을 당시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민간단체와 함께 대북교류 행사를 했었는데 쌍방울이 이 대북단체에 수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 고위급 인사 5명이 참석했던 이 행사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에 대한 수사 기밀이 대거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지 일주일 만에 쌍방울 신소유주 김모 전 회장은 싱가포르로 도피성 출국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원지검은 쌍방울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지검장이 교체되자마자 수사 기밀을 쌍방울에게 걸렸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 기밀을 몰래 넘겨받은 법무법인에는 이태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쌍방울과 이태영 변호사의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 비용의 출처이고 이태영 변호사는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은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들 뿐입니다. 횡령, 배임, 뇌물, 증거인멸 등등입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던 언어도단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날, 국힘당은 같은 날 오전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소환 통보는 여당과 검찰이 보조를 맞춘 정적 제거 시도인데요. 절묘한 시간차 공격이었습니다. 권선동 국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 컴퍼니 2곳이 사들였는데 이 중 한 곳의 사회이사는 이땡땡 변호사라며 이 변호사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이자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비 20억 원을 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원지검은 쌍방울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검장이 교체되자마자 수사기밀을 쌍방울에 대거 흘렸다며, 그러면서 쌍방울과 이 변호사의 각종 의혹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재명 대표라며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다고 헛소리를 남발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 대선 때 제기된 사안인데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원내 대표의 의혹 제기로부터 약 6시간 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처럼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 등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 뽑힌 지 나흘 만인데요. 소환 통보 사실은 민주당 대변인이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이 여야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걸 예고하는 장면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대표가 1일 최측근 인사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소환 통보 사실을 이 대표에게 전하면서 전쟁입니다라고 적었는데요. 윤석열의 정적 죽이기가 현실화되면서 윤 정부와 야당 사이의 전쟁과도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이런데도 당원 80조를 개정하지 말자고 우겨댔던 민주당 내 수박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적힌 이재명 대표의 문자 화면이 노출된 직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을 당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대변인이 직접 공개한 겁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 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 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쳐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 재직 당시 산하기관 하위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소환을 강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참된 검찰이라면 말꼬리 잡을 것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겼다니 황당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 탄압을 잔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소환 통보를 정치 보복,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인데요. 대놓고 벌이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보복과 탄압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과 상견례를 이어가던 와중에 소환 통보를 받자 야당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면 진술이나 불출석 등도 고려해봐야 할 대목인데요. 어디 감히 야당 대표에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가지고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 등인데요. 하지만 확인 안 된 이상한 혐의들도 추가되어 있을 게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박성준 대변인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검찰의 이번 작태에 분노했는데요. 또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선 당시 산하기관 직원인지 몰랐다는 취지였다며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사실 가치가 없는 거죠. 부당한 정치보복과 탄압에 더 강하게 맞서야 할 텐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당헌 80조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인 겁니다. 이걸 반대했던 인사들은 보고 있나요? 다음은 당신들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